안 반갑습니다. 이현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상용 로그를 다루는데요. 상용 로그. 우리가 애초에 상용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막 그 무슨 프로그램의 상용화 아니면 뭐 상용 화물차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현업에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고 여러분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영어로 커먼 로그 이렇게 쓰는데 저 커먼이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아실 테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양심 때문이에요. 로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를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로그가 수 계산을 어떻게 편하게 해주는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심 때문에 하는 건데, 단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웃기긴 한데, 예전에는 상용 로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내신에서도 사실 상용 로그를 강조해서 내면 안 돼요. 교육과정에서 좀 이렇게 치워놨어요. 여러분한테 막 가르치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험이랑 연관성이 작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음, 아니, 진짜 가르치는 이유가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상용 로그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긴 했었는데 실제로는 자연 로그라는 거를 조만간 배우게 될 거예요. 사실 이걸 뭐 내추럴 로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유용하다 이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큰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었는데,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상당히 큰 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21 팩토리얼이라고 쓰일 건데 얘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뭐 감마 펑션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핸드폰 계산기예요. 핸드폰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이런 해괴한 표현이 나왔다 이겁니다. 뭐냐면요, 이게 이렇다는 뜻이에요. 전자계산기에는 이거를 표현하기에는 액정이 좀 이렇게 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같이 뭐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계속 이런 표기가 나오고 있는 건 좀 에바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늘 숫자의 표현 중에서 요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령 이런 얘기를 합시다. 제가 324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저게 18제곱이잖아요. 18, 18.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 6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자연수 3, 이게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324만, 요것을 3.24 곱하기 10의 6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뭐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3.240 곱하기 10의 6거듭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뇌절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숫자라는 거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유효 숫자 공부하는 거 아니고 상용 로그만 할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숫자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시켜놨는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십진법이란 말이에요. 왜 십진법이냐면 손가락이 보편적으로 10개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손가락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십진법을 쓰는 게 당연히 맞잖아. 그러면 자릿수를 표현하는 거는 요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수의 규모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서 쓰기를 좀 즐깁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요 324라는 3.24라는 것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3.24잖아요. 3.24는 분명히 1과 10 사이에 있어요. 1보다 작아가지고 0. 몇 정도 된다면 자릿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합니다.
10보다 커가지고 한 13 혹은 뭐 130 이 정도가 된다면은 그것 또한 자릿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0과 1 사이에, 아니 0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여가지고 자릿수에 영향은 안 미치고 수의 배열, 그러니까 저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 324랑 325는 분명히 다른 숫자고 모양이 다른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수의 모양에 배열하는, 아니 그 대응하는 숫자라고, 아니면 수의 모양을 알려주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조금 더 이게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여기는 숫자의 모양에만, 여기는 숫자의 규모에만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9가 아니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10보다 작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수의 규모, 다시 말해서 수의 모양에는 전혀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10의 n 거듭제곱 꼴, 물론 얘는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24만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324만을 모양이랑 규모로 나누면은 3.24 곱하기 10의 6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숫자를 지금부터는, 적어도 오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배우는 거 두 번째, 로그가 있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곱이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합이랑 곱 중에서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합이 더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것도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죠. 로그 a의 x의 n거듭제곱, 진수가 n거듭제곱 된 것은 여기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뿅 하고 튀어나와서 n 곱하기 로그의 a의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거듭제곱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여기에는 곱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듭제곱이랑 곱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쉽냐라고 생각을 했을 땐 당연히 곱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의 연산 법칙 자체는 사실은 뭘 암시하고 있었냐면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네이피어가 로그를 발견하고 나서 되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험이랑 별로 연관이 없는 상용 로그를 배우긴 배울 건데, 그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아저씨들은 어떻게 숫자 계산을 열심히 하셨지,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숫자 계산을 열심히 하셨지라는 거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죠? 칠판 정리할게요. 예,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 여기 그냥 잠깐만 적어 놓겠습니다. 324만은 3.24 곱하기 10의 6거듭제곱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로그의 연산 법칙의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설명 안 할래요. 어차피 이게 모두가 봐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강의 노트 기준으로 3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제 그럼 중요한 거 세 번째 나왔습니다.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컴퓨터도 없던 시기에
이렇게 빽빽한 표를, 아유 이거 표도 한 장도 아니죠. 제가 진짜 이거 다 찾아다 편집하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2페이지나 되는 요 빡빡한 것들을 우리 선배 수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계산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상용 로그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손가락이 10개여서 쓰는 로그다 보니까 밑을 10으로 할 거예요. 밑을 10으로 할 건데 밑이 자꾸 10이 되니까 그냥 이거 밑을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밑이 10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로그 3.24라고 하는 것을 요 표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그 3.24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수 0, 1, 2, 3, 4 땡땡땡, 그리고 여기에 보다 보면은 3.0, 3.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 왜 3.1이야? 그럼 여기 3.2 이렇게도 써 있을 거고 그 이후에도 이게 쭉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3.24라고 했으니까 3.2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4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있겠네요. 3.2 먼저 찾고 여기 4 이렇게 슥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비례 부분이라고 쓰여 있는 비례 부분은 여러분 입장에선 이거 노관심이어야 됩니다. 이거 관심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비례 부분 됐고 3.24 찾아보면은 0.5105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계산이 여기 싹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계산을 어떻게 편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칠판 살짝만 지우고 바로 계산 문제 좀 연습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용 로그 표 보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제가 방금 전에 묵념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딴 거 없지. 연습부터 좀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얼마인지 여러분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요 숫자 표현에서 이거는 숫자의 모양이고 이건 숫자의 규모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의 모양에 해당하는 거는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아, 아니,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분해를 하는데 32.4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32.4 소수점 지우고 보면 이거 두 자릿수잖아요. 두 자릿수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3.24라고 하는 수의 규모, 아니 미안합니다. 수의 모양을 나타내는 파트랑 로그 10이라고 하는 수의 규모를 나타내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얘는 수의 모양이고 얘는 규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건 1이에요. 그리고 수의 모양 얼마였냐면 0.5105였으니까 1.5105 이렇게 쓰시면 대충 알아챌 수 있다는 거고요. 같은 요령으로 324는 3.24 곱하기 10의 제곱만큼이니까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의 밑을 괜히 썼습니다. 10의 제곱 그러면은 2 더하기 0.510이라서
2.5105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 얘는 3 플러스 0.5105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3.5105가 된다는 것도 잘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규칙성 하나 더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숫자 모양이 안 변했죠. 324, 324라는 숫자가 안 변했죠. 숫자 모양이 안 변하다 보니까 소수점 아래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자릿수입니다. 3.24 대충 3 정도 되죠? 3은 한 자릿수예요. 32.4 대충 32잖아요. 32는 두 자릿수. 324는 세 자릿수. 3240은 네 자릿수. 그래서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가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건데 로그 0.324는 얼마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은 이게 골든 정답이거든요. 이 답을 내놓을 수 있으면은 상당히 똘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워밍업 다 됐습니다.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보고 있냐면 23의 5거듭 제곱, 45의 6거듭 제곱 곱하기 125의 6거듭 제곱을 계산을 할 것인데 뭐 그 옛날 뭐 케플러 이런 형님들이 있던 시절에는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과학사에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뭐 티코 브라헤가 잘 관측해 놓은 내용을 케플러가 잘 정리를 해 놨더니 뭐 타원 궤도가 나오는 그런 것들도 공부해냈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썰들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천문학이 되게 발달하고 있던 시기니까 천문학자들은 이런 계산을 맨날 해야 됐대요. 근데 저런 계산을 어떻게 맨날 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안에 지금 4시 좀 넘었는데 제가 오늘 안에 8시간 안에 이거를 해결할 만한 자신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거 하다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로그를 이용하면 10분 내에 계산을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계산을 그래도 좀 괜찮은 정밀도로 해낼 수 있어요. 이게 과학이랑 공학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까? 물론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수학은 그딴 거 없지만 수학은 오차 같은 거 나면은 그냥 이렇게 팍 그냥 혼나는 건데 공학은 조금 오차 나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얘를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은 이겁니다. 나는 이걸 몰라요. 그래서 x라고 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5배의 로그 23 더하기 6배의 로그 45 더하기 6배의 로그 125 이것이 로그 x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로그 23은 로그 2.3 더하기 로그 10이죠. 왜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로그 45 같은 경우에도 로그 4.5 더하기 로그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125 같은 경우에는 1.25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수의 모양이랑 자릿수를 이게 각각 다 따로 표시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상용 로그 표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다 로그 표를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계산을 거듭 제곱을 하고 싶진 않고 거듭 제곱을 있었던 거를 그냥 그 곱셈선으로 낮춰서 계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2.3이 대충 얼마만큼이 되냐면 2.30에 해당하니까 0.3617 이거가 될 거고 로그 10은 1이 될 테니까 그럼 로그 4.5는 4.50 찾으면 되겠죠? 4.5는 6532 그 다음에 1.25는 1.2에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가면은 0.069 969인가? 696이야?
숫자가 헷갈리게 써 있어. 969입니다. 969 더하기 요거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죠. 어, 제가 참고로 3.14 곱하기 8 이런 걸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맨날 나머지 공부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나머지 공부 같은 거 없다. 이거 재촬영도 없다. 이거 받아 올림이라고 하든가? 그러면은 이거는 8. 이거 올라간 거 없고 올라간 거 3. 3, 5, 15 해가지고 이야 하나 했고요. 두 번째 1.6532에다가 이번에는 6을 곱합니다. 자릿수 이거 이렇게 맞추는 거 맞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냥 합시다. 66, 36 그러면은 9.9192. 아, 이것도 좋아. 969에다가 6만큼 곱한 거. 이거 좀 외워왔으면은 계산 잘하는 척 할 수 있을 텐데. 69, 54 96, 54 66, 36 36에다가 5 더하면 41 96, 54 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것들은 무엇이 되냐? 1.653 미쳤지? 쏘리. 이 세 개의 합이 됩니다. 6.8085 더하기 9.9192 더하기 12.5814. 근데 내가 멍청하지. 그럼 이걸 세로셈을 하면 되잖아. 세로셈 해보겠습니다. 1 하나 올라갔고 뭐야 이거 조심해야 돼. 나 이거 글씨 개판으로 써가지고 8이랑 9랑 1이랑 더하면은 1018 더하면은 0 1893 더하면은 3. 근데 이번엔 받아올림이 2만큼. 이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칼큘레이터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로그 x가 되는 거라고요. 다시 로그 x가 얼마가 된다? 로그 29.3091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로그 x가 29.309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걸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숫자의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숫자의 규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모양에 있는 거는 로그표에서 찾아올 거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아요. 규모는 이거 로그 10의 29거듭제곱 다시 말해서 30자리 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3091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요 숫자들을 보고 3091이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3091 대충 2.04보다 살짝 작을 겁니다. 근데 그냥 2.04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2.04 곱하기 10의 29 거듭 제곱 2 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2.04 곱하기 10의 29 거듭 제곱만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칠판 한 바닥 써놨었는데 진짜 이 계산을 별 그냥 고생을 해가면서 해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기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23을 5번 곱하고 그리고 45를 6번 곱합니다. 45, 45, 45, 45, 45, 45 그리고 125를 6번 곱하네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짜잔. 지금 오차가 1%도 안 나오는 답이 나왔잖아요. 훌륭합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계산을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상용 로그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냥 이걸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거 문제풀이에서의 테크닉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요만큼만 했었고요. 제가 만약에 이번 학기에 수학 1을 맡게 된다면 요것보다는 조금 더 적지덕지 살 좀 붙여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마 짧아서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좀 이렇게 길게 있었는데 오늘 강의는 짧았으니까 좀 이득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한 번에 합쳐서 그냥 1시간 안에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안 고맙습니다. 안녕!